자, 먼저 헬스 토픽입니다. 자, 오늘은요, 단백질 보충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거는 하버드 의과대학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조금 따와 봤는데요. 나름 단백질 보충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페이지여서 거기에 그 페이지에 실린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단백질 보충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혹시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다시피 음, 자연스럽지 않은 음식은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상당히 힘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가공식품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장을 드리지 않잖아요. 예. 단백질 보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연스러운 그런 형태의 단백질 섭취원으로서 일종의 어떤 가공식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어떤 이 이제 하나의 레터 형식의 어떤 글에 따르면요. 일단은 그 우리가 구입을 하는 이 단백질 보충제 제품들의 안전성이나 아니면은 거기 이제 이렇게 제품의 정보에 적혀 있는 그런 원재료나 함량, 첨가물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검증, 그 뭐 객관적인 그런 어떤 센터에서 검증을 받기보단 이런 생산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데 좀 우려를 표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장기간 이런 단백질 보충제 섭취가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소화기계에 큰 부담을 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알러지원으로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종 단백질에 예민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장에 어떤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나 또는 소화장애가 더 유발될 수 있다는 점. 특히 이 단백질 보충제가 어떤 경우에는 뭐 식물성 단백질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제 우유에서 유래된 단백질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어떤 그 단백질의 어떤 그 식품을 이제 가공을 해서 이런 단백질 보충제를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특이적으로 이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닭가슴살을 떠올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닭가슴살이 퍽퍽해서 맛이 없으시죠. 보통은 닭가슴살 그 자체만으로는 뭐 삶아서든 아니면 구워서든 잘 드시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단백질 함량이 높은 그런 음식들은 거의 다 맛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맛이 있는 음식들 같은 경우는 주로 기름지면서 거기에 당분이나 아니면은 치즈케이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궁합이 잘 맞아야 돼요. 단짠의 어떤 비율이 잘 맞아야 되듯이 어느 정도 기름지기도 하고 달콤한 맛도 나기도 하고요. 그다음 뭐 짜기도 해야 되고 약간 매콤한 맛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게 다양한 그런 어떤 맛이 섞여야지 우리가 맛이 있다고 느끼게 되는데 단백질만으로 무언가를 만들게 되면 이 닭가슴살처럼 상당히 맛이 없어서 많이 먹지를 못하게 됩니다. 닭가슴살 또는 쉽게 말씀드려서 달걀 흰자 삶아서 그대로 드신다. 계속 드셔서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많이 못 먹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거를 파우더의 형태로 섭취를 하도록 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가지고는 뭐 당분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감미료가 들어간다든지 그다음 그런 어떤 첨가물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형태의 이제 파우더를 쉽게 또 대량으로 섭취를 하기 때문에 칼로리가 좀 오버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화기계 부담이 더 가중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좀 우려 볼 만한 건데요. 최근에 보고에 따르면은 이제 단백질 보충제 제품 한 134가지 정도를 조사를 했을 때 그 속에서 중금속이나 아니면은 BPA와 같은 그런 환경 호르몬, 그 다음에 살충제 성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위해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오염 물질이 무려 130여 종 정도가 이렇게 검출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런 보고가 있어서 조금 더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염 물질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뭔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또는 그렇게 뭔가 들어간 건 아닌 것 같고요. 보면은 이런 제품의 생산 과정, 특히 이 원재료에서부터 이제
이게 아무래도 가공되고 농축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옮겨온 그런 어떤 부분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토양 오염 같은 경우, 뭐 콩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유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농산물이 오염이 되니까 그거를 농산물 자체에서 오염된 그런 재료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걸 다시 또 가공 농축하는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그대로 옮겨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은 그 식물, 그러니까 농작물을 또는 곡물을 섭취를 하는 그런 이제 젖소로부터 생산되는 우유, 그 우유에 또 오염물질이 이렇게 오고 있게 되고 그 우유를 또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게 또 좀 더 농축이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단백질 보충제 별로 권장을 하진 않습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지방과는 달리 우리 몸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미노산으로 다 일단은 다 분해가 되고 난 다음에 흡수가 되고 대사가 되는 과정에서 또 요소라고 하는 이런 다른 노폐물이 형성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몸이 일반적인 그런 지방산과 그다음에 당분보다는 조금 더 부하를 겪는 것 같습니다. 부하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화를 조금 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어떤 영양소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이런 어떤 그 단백질을 과량으로 또는 빠른 속도로 섭취를 하는 이런 보충제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계에 분명히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저도 제 역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식품을 통해서 섭취를 하실 수 있도록. 사실 당분 같은 경우에도 액체 형태의 당분은 드시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탄산음료나 주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드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자연적이지 않은 음식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는 가급적 피하시고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뭐 계란이나 아니면 해산물, 뭐 육류, 그 다음에 또 뭐죠? 해산물, 육류, 그다음 치즈라든지 유제품도 제가 다 권장을 드리진 않습니다만 발효 과정을 거친 치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치즈나 버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드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여튼 이런 자연적인 음식을 통해서 단백질 섭취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꼭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